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의 여관서입니다. 올해 7월 1일에 서울 광장에서 서울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참 눈으로 뜨기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그리고 음란한 광경들이 다수 연출이 돼서 상당히 서울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날이 됐었는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도시들에서 퀴어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열리고 있어서 정말 우려가 되고 있고,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지난 9월 21일 날 부산 퀴어 축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가 세 번째거든요. 3회인데 그 이제 거기 해운대 구남로라는 장소에서 열렸는데, 그 해운대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는 허가를 해줬지만, 집회 허가를 해줬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사실상 그 부스를 만들면 불법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들은 말인데, 같은 사람이 동일한 유사 사건으로 이제 3회를 과태료를 받게 되면 좀 더 형이 커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쪽에서 부산 퀴어 축제에서 2년 연속으로 과태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도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퀴어 축제 측도 부스 만들고, 우리 또 반대하는 국민대회도 부스를 만들고, 양쪽을 똑같이 과태료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과태료를 매겼지만, 아무튼 이 퀴어 축제 측이 2번 이제 과태료를 맞으니까 3번 맞으면 이제 벌이 커진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부산 퀴어 축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했죠. 근데 나중엔 또 뭐 해운대 구청을 규탄 대회를 열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도 부스는 안 만들었지만 뭐 약간 이제 차량 갖다 놓고 무대 만들고 이제 퀴어 축제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하여튼 이번에 참 느낀 게, 이게 정말 이 좋은 방법이다. 정말 부산 해운대 구청과 같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구청들이 허가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매겨야 되겠다. 그러면 3번만 딱 되면 이제 벌이 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부스를 안 만들어요. 근데 부스를 안 만들게 되니까 어떤 역할이 되겠느냐. 보통 퀴어 축제에 누가 오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옵니다. 이 여학생들이 와서 부스에서 뭐 여러 가지 사고 뭐 이런 보러 와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미로. 근데 부스가 없으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동성애자들만 오고, 또 다행한 것은 비가 왔습니다. 그날 뭐 폭풍이 온다 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그 토요일 날 지금 퀴어 축제 열리는데 월요일 화요일에는 아주 쨍쨍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돼서 비가 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역시 월요일 화요일은 아직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또 그 퀴어 축제 열릴 때 그때는 또 비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에는 요번에 그 퀴어 축제 참석한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뭐 아마 50명 밑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딱 2가지 이유가 50명이 안 왔어요? 50명 정도 그 이하로 왔을 거예요. 그냥 아주 적게 왔습니다. 망했네요. 쉽게 말하면 망했네요.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부스가 없고, 두 번째 비가 왔고, 그리고 뭐 그날 뭐 폭풍 온다고 야단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그날은 일찍 파장했습니다. 폭풍이 오니까. 근데 저쪽은 끝까지 하더라고. 비가 와도 한 몇 명이 남아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전국에 있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팀은 반드시 그 구청이 허가를 안 내도록 해야 된다. 2번째로는 과태료를 매기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퀴어 축제 측뿐만 아니라 반대쪽 양쪽을 다 똑같이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럼 우리도 과태료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도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10월 26일 날 광주 퀴어 축제가 있는데 광주 동구청에서는 도로 점유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가슴이 아픈데 허가를 안 내주면 부수 설치가 안 되고 퀴어 축제가 위축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광주는. 그래서 참 이 가슴이 아픕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원래 이제 음행이요, 성행위 중에 음행이라고 하는 거를 음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제 성적인 수치감을 야기할 때 그런데 특별히 이건 프라이버트하게 해서 다수가 볼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음행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라고 그래서 이 성풍속을 반한다 그래서 규제하거든요. 근데 이 퀴어 축제는 이 음행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의 음행뿐만 아니라 거기 동성 간의 음행이라는 비정상 행위를 이 공공의 장소에서 계속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계속 공연하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둔감하게 하는 것이고 또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음행의 이 확산을 하는 수단으로 이 축제라는 걸 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런 수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약자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서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이 독재적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혐오를 철폐하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반대를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계속 쏟아져 나올 때 서구를 보면 이 퀴어 축제가 그 사회에서 대중의 공간과 공공장소를 점유해서 일반인들의 그 경계감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독재적 주장을 계속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그래서 그냥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붙으면서 일방의 주장이 나타나면서 동성애 독재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퀴어 축제의 확산이 결정적 계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지금 저쪽 퀴어 축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그 두 가지의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음란 세력이고 두 번째는 독재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건전한 성윤리 세력이고 그 다음에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 세력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쪽 못지않은 반대 집회를 조직을 해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저들의 공연 음란성과 독재성의 확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기 시작하자 대중동원령에 있어서 퀴어 축제 주최 측과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쪽의 동원력이 더 크고 반대하는 측의 국민적인 지지가 더 높아져가는 운동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전개되는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주 유례가 드문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퀴어 축제에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직시하시고 아주 문제다 이렇게 한 것만 느끼고 공감하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저것을 그대로 두면 동성애 음행 독재 사회가 온다. 그래서 윤리 자유 세계를 수여하기 위해선 반대 대회에 적극 동참해서 광장에 나가서 막아야 한다.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국가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조국 사태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사회의 윤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공공장소에 나와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치는 활동들을 계속해 가야 되고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전국에서 지금 소식제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대응해서 음란 독재 운동에 대응해서 윤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운동에 좀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공공장소가 이렇게 오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음란 독재의 운동과 집회에 국가의 그 공공기관과 도로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단체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서 구청에서 허가 낼 때 성풍속에 반하는 이유로 허가를 안 내는 이런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월 28일에는 제주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교수님 좀 어땠나요? 제가 알기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서도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다행히 거기에 큰 억제하는 효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이제 퀴어 축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전국이 다 퀴어 축제를 열면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학생,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꾸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음란한 거고 또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는 이 성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특히 감수성이 많은 우리 여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성장하게 되면 또 더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늘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막을 수 없을까 하는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 청소년 눈높이를 좀 맞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도 다 조금 연령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 올라가고 무대 안 올라가고 좀 젊은 층으로 맞추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좀 우리도 약간 체계적으로 하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연초에 만약에 뭐 여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하면 아예 그 일찍부터 좀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그래가지고 정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뭐 아이디어도 얻고 자원봉사자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청소년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당일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미리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이 음란으로부터 이 동성애로부터 막는 일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정말 더 강해지고 더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건전한 좋은 문화를 퍼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안으로 창원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퀴어 축제를 막는 대표 전략이 해당 구청에서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퀴어 대회가 부스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억지가 아니라 퀴어 대회는 비영리 단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좌로 동성애자들 혹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돈을 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서 후원을 받는 단체는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부스를 차려서 사실상 그 부츠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음란 문fun을 판다든지 아니면 먹을 거 혹은 술 같은 것을 판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고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퀴어 대회 측은 후원금을 모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뻔히 그 광장에서 동성애 잔치할 때 부스 차려놓고 물품을 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 광장은 영리 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광장이나 왜 공공장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좌판 깔고 광장에서 장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구청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광장에 이런 영리 목적의 부스가 설치되는 퀴어 대회를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주에서 허락을 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봐주게 하는 것이다. 일부러 봐주게 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퀴어 대회 부스 설치하는 것, 광장 사용하는 것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우리 보고 혐오한다고 그러니까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는 그 용어를 조작을 해서 실제로는 그 용어를 내세우지만 그 용어가 담고 있는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용어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는 위선인데요. 위진,
또는 위장된 정의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내세우지만 진리를 파괴하고 자유를 내세우지만 자유를 파괴하고 차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차별 금지를 내세우지만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금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혐오를 조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혐오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혐오 표현 규제법이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정당화 논리인데요. 동성애 반대자들을 혐오자로 봅니다. 혐오 세력으로.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를 혐오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혐오는 비윤리와 불법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정당한 양심의 표현 행위예요. 인간 행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죠. 이러한 혐오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도 없어지고 혐오하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억제되는 것이죠. 근데 금지돼야 할 혐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 집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는 안 하지만 동성 성행위가 초래하는 각종 피해 때문에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당한 혐오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금지돼야 할 혐오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저쪽은 어떻게 규정하냐면 반대 행위를 표현한 사람들 혐오 세력, 혐오자 집단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혐오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혐오 세력을 없애버리자, 박멸하자 이러면서 혐오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가 대표적인 혐오 조장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자를 극히 참여합니다. 반대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과 행동이 말이 화려할 때 실제로는 그 말의 화려함 속에서 그 말이 담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위선의 무서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위선 이론의 아주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혐오 세력이라고 하는 낙인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좀 맞서야 되고 우리는 정당한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윤리와 범죄를 미워할, 혐오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를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어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진정한 혐오 세력은 동성애 독재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 명확한 진리를 좀 알고 혐오 세력이라는 낙인에 대하여 용기 있게 맞서서 정확한 진리를 얘기해주는 활동들을 계속 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대자를 지키고 반대자의 정당한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반대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맞서서 진정으로 반대의 자유, 윤리를 지켜내는 이런 활동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우리 지방에서 열렸던 퀴어 대회를 막기 위해서 반대 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퀴어 축제를 한다 그러면 항상 이제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반대 국민 대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언론이 그것만 자꾸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또 퀴어 축제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그 음란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서울 퀴어 축제 보면 막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인데 그래도 그게 많이 조금 지금도 있긴 하지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으로써 그게 확산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경찰이 다 둘러쌉니다. 경찰이 완전히 퀴어 축제 하는 걸 싹 둘러싸 가지고 거기 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매년 저쪽이 하면 또 우리도 열심히 이제 건전한 성윤리를 드러내는 대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좀 동참해 주시면 지치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레인보우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